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섰고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너무 훌륭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배울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앉아서 배우겠다고 하면 쫓겨날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 한번 꼭 주십시오. 아셨죠? 네.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두 분씩 앉으시는 게 진짜 좋아요. 이렇게 남녀 앉으시는 게 효과가 200%입니다. 그래서 성별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효과가 잘 안 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데이터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이 앉으면 효과가 엄청 올라간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둘이 이렇게 앉히잖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미 다 검증돼서. 근데 남자 아이들끼리 앉혀놨다 그러면 효과가 안 나요. 서로 싸우기만 해.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배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예, 여학생들을 조금 불러오셨다고, 네. 아무튼, 네. 주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미래를 가슴뛰게 하라. 네, 미래를 가슴뛰게 하라.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왜? 제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과정 보니까 이런 말은 저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었어요. 예, 먹고 살기 바빴고, 일하는데 지쳐 있었고, 되는 대로 살았던 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이상하게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제 가슴 속에, 제 삶 속에 이미 온 거예요. 이유는 뒤쪽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미래 생각하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요. 어떤 가슴이 뛰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세요? 뛰지 않는다면 본인 비전이 아닐 겁니다. 회사거나 그 어떤 기관이나 이것은 전혀 안 뛸 거예요. 근데 본인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비전을 세우신 그것이 있다면 여전히 가슴 뛸 거예요. 현실로 아직 안 왔지만 이유는 미래는 본인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주임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의 프로필을 달라고 해요. 어디나 강의 초청할 때. 그러면 제가 쭉 보니까 제 학력을 보니까 다 들통난대요. 어떻게 된지.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 어린 시절에 보면 알차게 살았죠. 왜냐하면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야 되는데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저 윗동네나 관계없이 중학교 가는 건 허락을 안 해요. 공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왜 그렇죠? 일손이 딸려요. 농사를 해야 되니까. 굳이 학교 가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왜 그렇죠? 어른들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멈춥니다. 14살부터 밖에 시작돼서 보니까 30까지 넣는 직업을 장착을 해요. 이러면 무조건 강의하라고 자리 줍니까? 절대 아니죠. 아무나 세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길거리 노점 나가서부터 제가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에 공짜 없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제가 필요한 것들, 꿈과 비전을 세웠던 것들이 제 앞에 하나씩 놓이기 시작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장착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이걸 써놓고 제 것인지 아닌지 몇 번 확인했는데 제가 이 과정을 다 마친 게 맞더라고요. 낮엔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거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 멘토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첫 번째 방송 나갈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석봉 사장, 지금 첫 방송인데 이건 꼭 기억해. 누구에게나 평생 배울 준비를 하고 배워. 이거 놓치는 순간 당신은 버려졌는데도 모르고 잘났다고 돌아다닐 거야. 누구한테 배우는데 겸손 빼지 말고 겸손하게 배워. 그 멘토님의 그 이야기는 제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이런 게 하나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강의를 해봤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어디서 강의 해봤느냐? 우리도 초청하고 싶은데, 그래서 보니까 쭉 적어보니까 제 강의 프로필을 보니까 이 정도가 전부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2000년도부터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삼성그룹이었어요. 과장 승진자들, 대리 승진자들, 과장 승진자가 한 약 5,000명이 돼요. 전국에서 그룹으로 움직이니까. 저는 한 번에 끝낸 줄 알았는데 4개월 동안 강의해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 저 아침에 토스트 팔아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미 저를 다 끝내더라고요. 아침에 판매하시고 시장 보시고 집에 오셔서 점심 드시잖아요. 그때 저희 차는 대표님 모시려고 대기 중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시고 가서 강의 끝나면 100으로 다시 모셔다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한 주에 딱 2번만 오시면 됩니다. 4개월 동안만 도와주세요. 4개월 동안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이 회사 저 회사 요청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은 26년째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한 곳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여전히 삼성그룹은 계속되고요. 보니까 그룹에서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그리고 정부 부처, 참 많은 곳을 다녔는데 해외에서도 이 소식을 알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길에서 노정을 하다가 회사가 만들어졌느냐. 누구나 일주일에 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그 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유는 동기부여를 좀 줘라.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와서 우리에게 힘 좀 줘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뭐 꾸밈 없이 그냥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이분들은 펑펑 우신 분도 계셨고 저를 한번 안아달라는 분도 계셨고 학생들 경우는 강의 끝났는데 안아달래요. 용기 낸 거죠. 꼭 안아줬어요. 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실은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강의 듣고 죽으려고 왔어요. 근데 사장님 강의 듣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눈물 펑펑 쏟았어요. 제가 왜 강의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서도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 그림 보면 저는 가슴이 좀 뜁니다.
자, 한국에서 토스트가 바뀌는 계기가 1997년도예요. 제가 그때 스낵카 몰고 나갔거든요. 동일합니다. 토스트가 매장에 들어오리라고 상상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똑같은 토스트 저도 굽고 있었어요. 계란 안에다가 알아서 넣고 토스트가 딱 만들어지면 계란 위에다가 케찹 범벅, 설탕 범벅입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이게 길거리 토스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어디냐면 서울시청 뒤쪽입니다. 이곳에 해외파들이 많아요. 자꾸 치즈를 찾아요. 어느 분은 자꾸 햄을 찾아요. 그런 거 토스트에 없는데.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집중해서 5시간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새벽같이 나가서 6시에 오픈을 해요. 그리고 오전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 10개 팔리고 20개 팔리고 하는데도 창피했어요. 이유는 길거리였기 때문에 알아준 사람 없어요. 짓밟아요. 질문이 이래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뭐하다 망했어요? 이 질문이 오니까 대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창피한 느낌만 들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연속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프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록 길거리 무시당한 곳이지만 제가 신념을 가지고 뭔가 여기서 창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서 그때부터 프로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도전했더니 한국의 토스트 역사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 햄치즈가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햄치즈가 만들어져요. 한국의 길거리 토스트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것을 했더니 아침에 300명의 고객들이 다녀가기 시작해요. 아침 5시간 동안에. 손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왜 그랬을까요? 고객님들 맞추기 위해서 손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점점 늘다가 어느 날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인점 내달래요. 첫 질문 이렇게 했어요. 사장님, 나 대구에 사는데 체인점 내줘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체인점이 뭐예요? 체인점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건 있었는데 토스트? 아니 길에서 팔기도 바쁜데 무슨 체인점? 이랬거든요. 아침마다 몰려오는데 전국에서 몰려와요. 아침에 30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한 50명에서 70명이 저를 만나겠다고 대기하고 있어요. 30분 미팅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거기에 코롱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어요. 스타벅스 점장님이 꾀를 냈어요. 왜? 50명, 60명이 저를 만나려고 오니까 장소가 필요했어요. 거기 세팅을 50개를 해놓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맨 끝에 제 자리를 만들어줘요. 머리 엄청 좋잖아요. 아침에 50잔, 60잔이 팔려요. 거기서 미팅하다가 체인점을 내주기로 결심하는데요. 체인점 내줄 때는 한 매장당 1,000만 원이 넘게 벌립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많이 땡기면 2천만 원까지 남겨요. 한 매장 나가면. 그 뒤로 연결되는 것은 부수업들이에요. 노예티까지 챙기게 되면 꽤 많지요. 그런데 90% 넘게 저를 미팅한 분들이 하나같이 IMF 터지고 나서 우리 집 다 죽겠대요. 우리 집 좀 제발 살려달래요. 그런데 돈은 없대요. 체인점만 내달래요.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이걸 무시하고 돈 버는 데 집중해? 아니면 사람을 살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저
저분께 좀 여쭤봤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 살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교육은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로열티 안 받겠습니다. 체인비 안 받겠습니다. 그냥 교육만 받고 나가서 먹고 사세요. 이렇게 해서 내보냈더니 전국에 2년 만에 400개가 나와요. 400개씩 계산해 보니까 하루 판매량입니다. 10년 전부터 더 이상 내주지 않기로 나간 것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 50개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더 내주고 했으면 지금 전국이 많이 깔렸을 텐데 왜 그러면 더 내주지 않았느냐?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내주지 않는 이유는 이제 먹고 살 만큼 그분들이 되고 이제 국내나 해외에 이제 한국 브랜드가 자생해서 세계 브랜드로 나가려면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패스트푸드로 아예 자리 잡아서 한국도 접목시키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려면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꾼 상태입니다. 제가 꿈을 꿔온 게 있어요. 제 방에 다 걸어놨습니다. 200개 나라에 100개 매장씩 따져보니까 2만 개예요. 그러면 하루 300개씩 매장 500개, 1000개도 팔리겠지만 딱 300개씩만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팔려요. 하루에.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내보낼 겁니다. 저희가 직접 매장 안 내줘요. 회사가 가져갈 겁니다. 피가 있겠죠? 로열티 책정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수없는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로열티 수도 없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로열티 가져오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왜?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제가 획기적으로 YTN에서 이렇게 다뤘을 때 이때는 이제 공인되신 분도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게 왔길래 뭔지도 모르고 촬영을 했던 겁니다. 아주 짧게 한번 잠깐 볼게요. 한 문장 보셨습니까? 어떤 문장 보셨나요? 마음과 습관을 혁신하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표님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걸 터치하면 싸우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습관입니다. 본인만 알아요. 근데 주변에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건드리면 목숨과 같아서 절대 바꿀 수가 없어서 거의 싸움으로 진행됩니다. 이 습관은 본인 아주 기가 막히게 습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터치 속에서 습관을 혁신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몰랐어요. 이렇게 나쁜 습관이 있는지. 자, 그러다가 제가 제 몸속에 있는 것을 한번 따져봤어요. 내가 여기 길에서 버티려면 무엇을 섭취해야 될까? 내 몸에.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나가기 전에 세안을 하고 나서 산보 다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살아있을 때 예뻐, 일이 많아 바빠, 하나뿐인 나 예뻐. 혹시 마음에 안 드세요? 관계 없으시죠? 제가 아침마다 외쳤어요. 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아침에 나가기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왜? 깡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단속반이 대기하고 있어요. 경찰이 오면 법원 직경을 넘겨서 30만 원 벌금 물고 해요. 이유는 길에 위생법이에요. 직경을 넘깁니다. 이틀 일을 못해요. 아니 지금 돈도 안 벌리는데 벌금 물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부터 저를 살리고 싶어서 4개를 선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엔도르핀을 먹자. 이게 언제 나오죠? 속으로든 겉으로든 관계없습니다. 이게 발생돼요. 그래서 웃기 시작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웃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가 갑자기 딱 아프면 진통제 찾으십니까? 거기 붙잡고 혼자 웃으십니까? 진통제보다 200배 효과가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진통제 안 찾아요. 거기 어디 아프다 그러면 거기 붙잡고 혼자 웃고 있어요. 그럼 왜 여기 붙잡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어디 아프신 분 거기 붙잡고 한번 웃고 계셔보세요. 혼자 뭐 가능해요. 두 번째 봅니다. 세로토닌. 이게 뭐냐면 왜 나는 이거 해야 돼? 불평과 짜증낸 분들에게 이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움직여요. 기가 막힙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또 하나 보는 게 이겁니다. 도파민. 고객을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랑 단어가 본인에게서 움직이면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끔 질문해요. 뭐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이 질문. 왜 그렇죠? 얼굴이 사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네 번째 아주 집중합니다. 감탄, 감동받으면 요게 발생하는데 다이돌핀이에요. 이 다이돌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저기 엔도르핀 4,000배입니다. 얘가 암세포를 잡아주게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할 일이 진짜 없는 분들이 이걸 다 시간을 내는 거예요. 미국 의학계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제가 이걸 먹고 제 몸속에 암세포가 다 사라진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 감기가 괜찮으시면 아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이 끄덕거리시면서 시작. 네,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동되거나 감탄사가 나오면 박수도 치셔도 돼요. 옆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감동과 감탄사가 나오면 바로 얘가 그냥 나와요. 암세포 죽이네 이걸 얘가. 오늘 강의 들으시다가 좀 마음에 드시면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하 소리가 나오시면 이해가 발생돼요. 아하. 네, 그겁니다. 예. 또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석공선생 연락 좀 알려달라고 제가 아예 써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마곡나무점에 이렇게 세계 최초 토스트의 패스트푸드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나갈 거예요. 제 어린 시절을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제일 커요. 큰아버님이세요. 저희 할머니이시고요. 큰어머니, 저희 어머니만 우선되세요. 왜 그럴까 봤더니 큰 집에는 아버지 손 붙잡고 30분 동안 어린 걸음에 갔는데 논전답이 다 큰 집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하. 예? 저희 집은 작은 집이라 논토 하나가 없어요. 8남매가 태어났어요. 제가 남자로서 두 번째. 큰 집은 딸만 네. 양반 집에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양자로 간 게 사진에 그때 당시 사진 찍힌 게 저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큰 집에 갔는데 누나들이 저를 땅에 안 놔요. 너무 귀하다고. 우리 석궁하고 들고 다니니까 저는 땅에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땅에 내려오면 자매이 내려와야 돼요. 남동생만 넷입니다. 남동생들하고 흙에 둥글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흙을 먹어도 돼. 근데 큰 집에는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완전 다른데 제가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흙과 놀부를 책을 읽다가 너무 충격과 놀래요. 왜 우리 집을 여기다 써놨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어머니가
본 큰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솔로라고 이제 오셨는데 뒤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2명 숨어 있어요. 밑에서부터 하나씩 팔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면요 엄청난 그 한국의 역동기도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에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왜?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등등. 자, 이제 드라마 끝난 거 맞죠? 네, 더 이상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작은 집에 옵니다. 왜? 못 버티고 내려와요. 모든 재산이 제게 와서 제가 가문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니까 내쫓이는데 집중했더라고요. 예. 드라마 이제 끝난 거죠? 네.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마칩니다. 큰 집에서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작은 집에 오자마자 고무신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검정 고무신. 운동화도 없고 책, 가방도 없고. 자, 그러면서 14살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으로 들어가요. 자동차 정비공장. 이렇게 좋은 석봉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쫄다고 시다로 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부들이 다 일어와 영어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달려들이 기술자가. 얘는 모키, 바이스프레야, 파이프레지 하면서 한 번에 달려들고, 야, 알았지? 내가 가져간 거 가져와.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기술자를 뭔가 고치다가, 야, 쫄다고 몽키가 쫙 이래요. 그러면 이제, 뭐가 몽키지? 아, 이거지? 그리고 딱 잡아다가 주면, 맞으면 괜찮은데, 틀리면 튀어나와. 어디로? 제 몸으로. 쇳덩어리니까. 쇳덩어리가 제 몸에 와서 다리부터 걸쳐지면요. 울음 터지고 막 난리가 나요. 왜? 제 상상에는 이미 뼈가 다 부러져서 산산 조각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 내서 우니까 다른 쇳덩어리 다 날라와요. 그날부터 울음이 사라져요. 이를 안 물어요. 제 몸에는 상처 투성이로 변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학교 못 간 아이들이 다 와서 기술로서 이 경험을 하게 돼요. 이날부터 제가요, 사람을 못 쳐다봐요. 다 무서워요. 건장한 형들이 앞에 온다 그러면 숨어요. 지나가거나 나와요. 이런 일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누나가 밖에 나가서 돈 벌러 가다가 제 소식을 듣고 책을 하나 사와서 저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석봉아,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위험해. 너 이 책 좀 평생 옆에 두고 책 좀 읽어. 도움이 될 거야.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우리보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거나 어마어마한 부자도 많아. 선한 영향 중인 사람 너무 많은데 너도 이 책 옆에 두고 평생 좀 읽어. 그 책이 저를 이렇게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대 때 어떻게 지내나가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제가 기계체조 대표 선수였어요. 2주 연습하고 군에서 2등을 합니다. 1등을 해야 되는데 부정선수가 꼈더라고요. 그때도 부정선수가 있었어요. 중학교 가면을 끌어다 보니까 얘가 1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트로피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2주 연습하고 중학교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막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 생활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딱 보기에도 어떠세요? 네, 되는 대로 살고 있죠? 게으름 투성입니다. 두 번째는 잠이 너무 많아. 피곤하면 자고 저녁이 되면 또 자고 이렇게 해서 그냥 10시간 넘기는데 낮에 조금 졸리거나 졸거나가
그냥 기본 생활이에요. 왜? 어젯밤에 10시간 넘게 잤으면 그런 데는 괜찮은데 10시간 못 넘겼다는 못 잡은 겁니다. 이 뇌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렇게 강의 들어도 졸려. 거의 잡니다. 끝 시간에 일어나요. 이런 일이 연속되는데 두 번째 보니까 또 하나가 발견돼요. 이렇게 하자면 살 길이 없대요. 저희 아버지가 모델입니다. 주변 사람들 다 저희 모델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기본이었어요. 저희 모델을 굳이 안 찾아도 주변에 많았어요. 제가 토스트 굽다가 제가 잘못된 생활인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멘토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가슴에 왔기 때문에 제가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공짜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때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책을 읽다가 막 충격을 놓기 시작해요. 성공자와 꿈을 이룬 사람들은 3시간에서 5시간을 넘긴 사람 없다.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충격. 시간 관리만 잘해도 성공하는데 활력소다. 주도적으로 시간 관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걸 알게 됐어요. 세 번째는 너희 비전이 뭐냐? 미래 어떻게 꿈꾸고 몇 년 뒤에 그 이룰 거냐? 이게 아주 명확했어요. 이 모든 에세이. 충격을 먹은 저는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스네케 몰고 왔지만 여기에서 깨닫기 시작해요. 저희 인생은 다시 생각했어요. 큰 집에서 저를 뭔가 도와주면 성공할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졌어요.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런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의 인생은 제가 디자인하는 걸로 알게 됩니다. 왜? 성공자들이 다 본인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게 이거였어요. 내 인생 다시 한번 건축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쫓겨가다가 깡패한테 쫓기다가 집에 올 때 처음으로 문구점에 들어가서 사들지 도안이 4장 사와요. 그리고 제 꿈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가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벽에 다 붙였어요. 4장을. 저희 안에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 안에 반응. 웃었을까? 어떤 웃음? 비웃음. 비웃음? 네. 아, 예,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 대표님들. 예, 똑같은가요? 아니면 감동했거나. 감동했거나. 자, 지금까지 저의 행동을 결혼하고 지금까지 봐왔겠죠. 이걸 쫙 붙여놓고 제 꿈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 가다가. 응? 왜 그렇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은 잘했는데 행동은 안 나와. 왜? 그게 습관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됐죠. 우리 아이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가더라고요. 왜? 얘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날부터 사절지 4장을 16절에다 옮겨가지고 책상 앞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제가 읽기 시작해요. 이유는 제 별명이 동태눈, 썩은 동태눈이었어요. 주변의 별명.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얘는 눈이 풀렸고 얘는 끝난 애야. 얘하고 놀면 똑같이 돼. 얘하고 어울리지 마. 그게 접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읽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이 꿈이 제 거라 제가 가슴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죠. 그때 첫 번째 만났던 성공자들의 초점이 시간
관리였어요. 저는 처음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엄청 따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차라리 큰 집에서 태어나게 하지 왜 작은 집 태어나게 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아니 지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 가고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따졌던 제가 시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때 제 인생이 바뀝니다. 미래를 가슴 뛰게 했던 세 가지가 뭐였느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시간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딱 맡겨주면 투정 부리고 불평 들은 게 아니라 이걸 사명으로 알고 하시는 분들은 성공된 바가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고 언제 무엇을 이룰 것인지 비전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이 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다른 건 못해도 제일 어려운 이 세 가지를 도전하기로 길거리 토스트에서 도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출발을 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엄청난 누가 돈을 주어서가 아니라 시간 주도적으로 쓰면 가능하다. 시간 디자인을 보기 시작했죠. 자, 제가 지금 혹시 말하는 게 전달이 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자,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와 닿는 것은 본인께서 소리 한번 내보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전체 춤을 끌면 야 하시고 시작하면 시간을 디자인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자, 전체 준비! 야! 너무 잘하셨는데 한 분이 기회를 놓치셨어요. 네. 기회 함께 드릴게요. 다시 한 번 합니다. 전체 준비! 야! 시작! 시간을 기다려라! 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 계세요? 홀로 앉아 계신 분? 두 분씩 앉아 계시면 지금부터 도움이 됩니다. 예, 움직이시죠? 예, 움직이셔서 혼자 계신 분. 혼자 앉아 계신 분. 예, 앞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앞쪽으로 오시고, 예, 두 분이, 예, 대부분 두 분이 앉으시죠. 예, 왜냐면 도움이 엄청 되기 때문에, 예, 함께 앉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뒤에서 오셨는데 활용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쓰시냐고 옆에 분에게 여쭤보시고요. 30초 대답하시고 내 것 30초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두 분씩. 예. 스타일 있으세요? 네, 와, 엄청 뜨겁습니다. 네, 잘 쓰시라고 경례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들었는데 내 얘기는 못했다. 이런 건 커피 사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시간 관리가 안 됐던 이유 중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니까요, 토스트맨으로 인정받고 싶대요. 네, 토스트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보니까 대한민국 명강사로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95가 되더라고요. 하나를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한번 볼게요. 가정에 대한 겁니다. 가정이라는 건 분명히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녀들과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겠다. 저희 태어난 아이가 첫 번째가 남자예요. 두 번째는 모스마예요. 세 번째는 왕자입니다. 네 번째는 형들 닮아서 태어났어요. 남자 애들만 넷입니다. 자, 그런데 불이 나지 않는 한 큰 소리 안 치겠대. 이게 가능할까? 제 비전 맞죠? 책을 사입기 시작했어요. 왜? 왜냐면 뭔가 들고 한 번씩 엎어야 돼. 4명이니까. 이런 일들이 연속되는데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잔소리도 제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약속을 또 못 지켜. 어떤 약속? 아이들하고 분명히 여행 가기로 했는데 중요한 일이 들어와. 들어오면 어떻게 정리하냐면 미안해 하고 그쪽하고 약속 잡아요. 그럼 가족들은 입이 쭉 나옵니다. 모처럼 잡은 건데 아니 한 달 전에 잡은 건데 이게 뭐냐 이거죠. 가족이니까 무시했어요. 제가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대한테 전화 연락을 예전과 같이 않게 가족이라고 말 안 해요. 가족이라고 하면 무시하고 들어요. 왜? 그 사람도 가족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딴지 안 걸어요. 이해되셨죠? 네. 가족과 약속 지키는 것은 선약됐다고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둘이 아내랑 여행하겠다.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예약해놓고 진행하니까. 선약돼 있다고 공개하니까. 이건 밀고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속이 지켜졌어요. 어떻게 아이들 4명의 손으로 안 때리고 말로 가능한가? 90초만 참으니까 되더라고요. 애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져요. 90초 참으면 어떻게 참느냐? 여기서 부모들이 봤을 때 화딱지가 났어. 올라와. 바로 움직이면 아빠 손이 가거나 뭔가 갑니다. 그럼 아빠가 때린 거예요. 결국 쌓입니다. 아빠하고 붙을 날이 와요. 근데 회초리나 교육으로 가면 이게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원수까지는 안 가. 그런데 손이 갔다면 원수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90초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 똑같아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 90초, 1분 30초를 다른 데서 보내고 삭히고 오면 환경은 똑같은데 나는 바뀌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대화로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지키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예요. 시간 관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아날로그 방식 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스마트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머리로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40년 넘게 머리로만 썼다가 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맨날 늦게 도착해서 비비 꼬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오고. 그런데 어느 중요한 걸 놓치면 누구 갑자기 돌아가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쓰면서 바뀌는데 참 많이 바뀌더라고요. 시간 관리를 알게 돼서 토스트 굽다가 양해를 구하고 하루 동안 교육받으러 갑니다. 비쌌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었어요. 제 인생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한 달 바뀌더라고요.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 기록됐습니다. 어제는
강원대 설악 캠퍼스에 강의하고 넘어왔네요. 내일도 이제 강의가 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2일날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자, 2일날 거 이렇게 빈칸에다가 위부터 아래까지 기록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상부터 잠잘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한눈에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다 들쑥날쑥 서로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A는 오늘 꼭 할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 쉽게 뒤쪽에서 말씀드리고요. A는 오늘 꼭 할 일, B는 시간 남으면 할 일, C는 굳이 내가 알고 부탁을 하거나 위임을 하는 게 C로 정리가 됩니다. D는 갑자기 밀고 들어왔어. 그러면 패스를 하든지 받든지 반사를 하든지 이것도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시간 관리 지도적으로 하면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 대표님들이나 선생님들께 2개를 공개할게요. 어떻게 이게 딱 가능하냐? 첫 번째, 게임 중독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드라마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걸 결심하고 이 2개를 끊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지금도 남자애들 4명이지만 한 번 붙자는데 이것만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도 애원해요. 왜? 제가 빠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니까 순간순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게 써지는지 몰라요. 드라마 한 번 빠지면요 끝까지 봐요. 별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할 일이에요. 아침마다 지금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로 50 넘으면 근력이 빠진 만큼 수명이 작아진 거 다 아시죠? 근력 운동 뭐 스쿼트 하루에 뭐 50개, 한 번 하면 100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왜? 요양원 안 가려고. 이제 100세가 넘어도요. 아니 지금 50세가 넘어가면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데 근력이 빠지니까 어디로 천국 바로 가면 좋은데 요양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절대 안 돌아가시게 해요. 유명한 신들 거의 지금 50% 가까이 지내다 가셔요. 거기 가면 솔직히 살아있는 겁니까?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허리 다 펴졌고요. 반듯합니다. 왜 그렇죠? 근력 운동 하루에 한 세트는 꼭 하거든요. 지금 바지 작년 겨울에 샀는데 줄이려고 옷을 딱 입다가 놀랬어요. 이 바지가 짧아졌나 그랬더니 작아졌나 봤더니 제 목지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읽는 책들,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 역할, 아내에게 알아서 해야 돼.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 하는 거, 매태,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거, 제 담당, 뭐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절대 아내한테 약속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빠로서, 대표로서 강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준비했을 것 같아요? 30번 넘게 다듬습니다. 안 봐도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저는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할 건지가 한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왜? 이거 없이 실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걸 보니까 뭐니까
해야 될지 보여요. 그래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저를 채찍질이 아니라 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제 일들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필요한가? 시간이 하루 15분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그 역할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ABC로 나눠졌는데 D까지 보입니다. 제가 이걸 삼성 강의 때 많이 했는데요. 이걸 배우려면요, 이렇게 완벽하게 배우려면 2박 3일 들어갑니다. CO 과정이나 등등. 엄청 비싸요. 제가 지금 단순하게 쉽게 26년 동안 써온 것을 지금 우리 대표님들에게 명확하게 한 번에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막 복잡해져요. 근데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걸 너무 어렵게 가르쳐. 비싼 돈 받아서 그런가? 아무튼 A는 오늘 꼭 할 일, B는 시간 되면 하면 되는 일, C는 위임을 하거나 부탁할 일, D는 갑자기 들어온 걸 오케이 하거나 반사하면 되는 거.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써보니까 1년에 한 바인드 365일께 딱 처리가 됩니다. 저는 이걸 갑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4명의 자녀들에게 돈이 아니라 저의 삶의 유산을 주려고요. 평생 쓰다 가면 몇 번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지 않을까? 싸우지 않고 대화는 하지만 너희들 다 모여! 아빠가 성공 얘기할게. 이럴 시간도 없고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다 다 기록하고 하면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하다 간 사람인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요약 정리를 다 하거든요.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하다고 여기다 써놔요. 야, 너 이거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다면 엄청 울겠지만 이제 반성의 시간도 있겠죠. 어떻게 고치면 될지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26년 지나고 27년째 쓰고 있더라고요. 제 서재입니다. 저는 알았어요. 들러리가 아니라는 거. 들러리로 알았어요. 너무 짓밟혀서. 그런데 이걸 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공인 걸 알게 되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표님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전 세계에 유일하시고 전에 살아간 적도 앞으로 살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당대에 함께 살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유일한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 없어요. 한 분입니다. 세계 최대 걸작품이세요. 수식어가 어마어마하게 붙겠지만 딱 한 문장으로 함축해본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자, 옆에 분에게 악수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예의를 풀어보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인사를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악수하시면서. 네, 이분이 그분입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이제 그 아침마당 있잖아요, KBS에. 그런데 그 EBS에서는 아침 이렇게 부모 60분 부모가 아침마당 기억해요. 여기서는 한 번만 부르지 2번 부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게스트로 한 번은 강의 중에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좀 문장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이제 학력도 보여드리고 아까 다 보여드렸는데 24살부터 중매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미팅이 아니라 중매였어요. 여성들이 제 앞에 앉아있다가 통성명 다 끝나고 나면 커피 반잔 남았는데 일어날 준비해요. 왜? 너는 이제 알아봤어.
전화번호 줘, 전화할게. 전화 한 번도 안 왔어요. 진짜 마음에 드신 여성이 있는데 제가 그 여성을 6개월 기다렸는데 결국 전화 못 받았어요. 멘토님께서 제가 30이 넘어가는데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한 번은. 왜? 이렇게 여성들이 저를 싫다면 방법이 없다. 근데 여성들이 원하는 뭐 있냐면 키는 160, 70은 좀 돼야지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63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제가 국졸이었어요. 아니 아파트는 좀 있어야지. 그런데 제가 월세도 못 살 때 공장에서 일을 하고 불도주라는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여성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멘토님의 멘티를 소개해 줬는데 이 여성이 유치원 교사인데 원감이에요. 관인 유치원. 정식 대학교 나왔고. 근데 이 여성이 나왔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 그 사실을 아니까. 이 여성은 반전 남을까? 다 마실까? 우유만 있을까? 아, 3분의 1 마시고 이분은 빨리 떠나겠구나 했는데 그날따라 끝까지 다 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화번호 물어봤어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런데 전화 주신 이유는 약속을 잡더라고요. 어느 커피숍에 몇 시까지 오세요. 갔습니다. 떨렸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성이 이 질문을 해요. 만약에 저와 결혼한다면 못다하신 공부 서울에는 검정고시 있으니 중등과정, 고등과정 검정고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나오자마자 저요 14살에 이미 공부 손 놓아서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한다면 공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뭐 등등 하다가 이제 또 헤어졌습니다. 약속을 또 잡아요. 나갔더니 와 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먼저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결혼한다면 매주는 게 들었는데 공장에서 불독 지배하는 방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제 유치원 옆에 전세를 살고 있으니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여기서 전세집에서 결혼 출발하면 안 될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우리 남성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대단하게 못 봤어요. 왜요? 이 정도까지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못하고 오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그 학부모님들이 계속 유치원에 못 내니까, 세 분을 딱 만나고 나서, 아하, 이 선생님은 평강공주과구나. 네, 메이크업을 안 해요. 계속 매일 받고 있는 옷도 아니에요. 그럼 저 어떻게 보면 제게 딱이거든요. 그래서 3주 후에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때 당시 돈이 없으니까 톡권 때니까 톡권만 들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화사한 공원에 가봤더니 꽃이 진짜 예뻐요. 가장 예쁜 꽃 하나 꺾어서 그리 모셔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웨딩마치 한 겁니다. 그분의 말대로 야간 공부가 시작됐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낮에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기가. 그 과정들을 이제 거칩니다. 제 사명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공개해 볼게요. 사명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고민이었습니다. 뭐가 사명인지 막 따지기도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열어볼까요? 네. 전체 준비! 야! 시작! 사명을 지켜야. 네. 자, 이걸 한번 열면서 옆에 분과 함께 사명이 뭐냐고 한번 질문하시고 하나씩만 대답하세요.
30초 말씀하시고 30초 들으시고. 예, 옆에 분하고 함께. 네. 예, 아, 참. 서로의 나눌 이야기 너무 많아지죠? 예, 잘 사명 이루시라고 경례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얘기를 못 들었다. 커피 사드리면서 듣는 걸로. 네. 그런 시간 좀 가지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제가 처음부터 소외된 이웃을 찾아갔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습니다. PD, 기자들이. 아니, 돈 벌고 난 다음에 하시지. 왜 처음부터 이걸 손댔어요? 그래요. 돈 벌고 나면 더 갖기 위해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됐고요. 아까 청소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낸지 제가 알거든요. 일찍 전부터 누군가가 이 꿈에 대해서 말해줬더라면 제가 되는 대로 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나눠봤고요. 이제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시는 걸로.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탑차를 딱 몰고 나갔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서 제가 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질문들이 만만치 않아요. 실패한 사람이 나온 걸로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모자를 눌러 썼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 아내가 유치원 이제 원강까지 했는데요. 첫 번째가 태어나고 두 번째가 연년생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내가 유치원을 그만두더라고요. 어린이집 교사를 갔다가 다음에 세 번째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사무실 공간처럼 생긴 데를 얻어서 반쪽은 살림집, 반쪽은 놀이방을 해서 놀이방 안에 기구를 나무에 된 걸 처음으로 아주 거금을 들여서 잘 세팅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때 놀이방에 애를 맡기는데 받을 공간이 한계가 있어서 티오가 딱 차니까 대기자가 생겨요. 손을 두고 얘들이 안 나가. 한 명 나갔다면 바로 채워져요. 그때 제가 공부가 끝납니다. 이제 공부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통장을 하나 딱 주더라고요. 주면서 여보 공부해라고 너무 애썼어. 이제 당신이 벌어서 우리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준 통장 보니까 우리 먹고 살았고 제가 야간 공부하는데 학비 다 대줬고 통장에 남아있는 200만 원 거예요. 우리 집에는 엄청 거금입니다. 그런데 그 명지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앞에 저희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쭉 뒤져보니까 안 보인 데가 보증 2천만 원. 명지대 정문으로 가니까 1억이에요. 야,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지금처럼 전국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200만 원 할 수 있는 걸 뒤지고 벼룩시장을 몇 년며칠 뒤졌는데 폐차 직전에 있는 스네카 230만 원짜리 요걸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구매합니다. 그리고 토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침만 판매하고 오후에는 봉사할 수 있으니 이걸로 가자.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가서 어깨너머로 이제 계속 배우는 겁니다. 토스트 어떻게 굽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깡패 조금 전처럼 왔죠. 단속반 오죠. 법원치기 넘어가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애들은 내가 안 나가면 애들이 굶어요. 그러면 나오면 못 자게.
이렇게 지내가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아내가 교육 잘 가르치지, 나는 애들 좋아하니까 아이들 돕는 데는 괜찮아. 그럼 다 딱 나온 거예요. 아내 돕고 먹고 살면 되겠네. 우리 남성 대표님들, 이 정도 생각은 괜찮지 않아요? 장래희망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콧노래 부르고 계획대로 노는 거예요. 집에 딱 왔는데 애들이 자든지 놀아야 되는데 안 보여요. 급하게 아내를 찾았어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애들 어디 누구랑 간 거야? 막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아니 2주 전부터 애들을 다 보내기 시작해서 다 갖고 오늘 마지막으로 갔어. 왜?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당신이 볼잖아 이제. 완전히 제가 얼음 된 거예요. 어떡하지? 남편이 다 무너졌네. 어떻게 쪽팔려서. 아내는 모처럼 두 다리 뻗고 자는데 잠이 안 나. 한쪽에 쪽을 앉아가지고 이걸 어떡하면 좋지? 이거 큰일 났다. 하다가 그날 밤 과제 2개를 풀어요. 길거리까지 나오는데 쪽팔린 게 무슨 대수냐? 쪽팔 것 확실히 팔자. 대한민국에서 비록 길거리 토스트지만 프로가 한번 해보자. 이 결심하고 그날 남대문 시장 가서 옷을 갈아입니다. 그리고 토스트의 프로가 되게 돼요. 그렇게 쓰기를 싫어했던 제가 기록하기 시작해요.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기록한 건 일주일 안에 행동에 옮겨야 고객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진행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써놨던 걸 2번씩 읽어요. 이게 저를 바꿔놓기 시작해요. 3주 갔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3달이 갔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더 이상 썩은 동태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진행되다가 제가 여기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토스트 바꾸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햄치즈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당시요 햄치즈 못 봤어요. 길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기업 홍보팀장 만났어요. 우리 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콧방귀 끼고 나가더라고요. 치즈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대기업만 썼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해결해야지.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처음으로 2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토스트 매장이 시작돼요. 길에서만 먹던 게 이제 매장에서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2가지가 제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길인데 감동 도전하겠대요. 말도 안 되는데 한번 해본 거예요. 왜? 메모하면서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될까 봤더니 고객 감동을 시키도록 도전을 해야만 해요. 뭐부터 할까? 위생 청결은 철저히 하세요. 왜? 길인데. 제가 길에서 못 먹던 사람이라 이걸 철저히 하는데 어느 정도냐? 오후에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새벽에 꺼내가지고 나갑니다. 너무 신선한 걸 판매하고 남은 거 너무 아까워서 구하다가 애들 줬더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다가 이걸 아깝지만 버리기 시작해요.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웠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공원에 들리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점심 못 드신 분이 계세요. 이분들 드리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안 받아요. 이유는 돈이 없대요. 그냥 드린 겁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그 다음날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팔리면 다음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서 좋고, 안 팔리면 어르신들 대접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장사 있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침 발걸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이분들이 아무리 값싸고 맛있고 싸더라도 이 사람이 인상 쓰고 판매하면 못 들어올 거다. 그래서 아침마다 웃는 연습을 5분씩 합니다. 거울 보고. 자, 옆에 거울이 있습니다. 네, 거울 보시고 우연히 8개 한번 보이시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분에게. 네, 우연히 8개 보이시면서.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 고객님에게 칭찬거리 하나씩 해요. 왜 딱 들으면 스킨이 딱 됩니다. 아하, 이분이 헤어스타일 바뀌셨구나. 옷 바뀌셨네. 넥타이, 스카프, 브로치, 목걸이 다 보여요. 어디에 포인트 두셨는지 하나만 찾습니다. 왜? 그때 당시는요, 대놓고 칭찬을 못해요. 쓱쓱어서 어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스치는 걸 했는데 벌써 여기 걸려 계세요. 자, 옆에 앉아 계신 분? 너무 중요한 분이죠? 예, 세계 최대 걸작품이 옆에 앉아 계세요. 이분 칭찬을 딱 하나만 칭찬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 네. 칭찬이 끊이질 않군요. 예, 자, 우리 만나면요, 무조건 칭찬 하나씩 하는 걸로.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한국인과 함께.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아침에 6시에 오픈해가지고 11시까지 판매하는 걸로 약속을 해놨는데, 11시 안 돼서 다 판매가 끝나요. 품절이에요. 그리고 커피 타드리면서 죄송해요, 내일 더 가져올게요. 그날도 품절. 계속 품절되니까 출근 도장 찍고 나오셨다가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 30분 땡겨. 어느 분은 1시간 땡겨. 왜? 이거 드신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출근 해보셨잖아요. 30분 뛰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우냐면, 이분들이 30분 땡겨서 1시간 땡겨서 이거 드시겠다. 아침 식사하러 오신다면 나는 사명을 가지고 최소 더 하자. 5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물 조절하고 5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는 걸로 조절. 갔다 오면요, 줄 서 계시는데 이 안에서 10분 드시고 밖에 40명 서 있는데 외국인이 3분의 1. 손질 빨짓하고 판매는 돼서 기분은 좋은데, 제가 여기다 기록한 게 뭐냐면, 그대로 말로 하는 중이야. 한국, 서울, 세계화 국제 낮은 거는네, 길에서 토스트, 호텔 앞에서 파는데 손질 빨짓하고 팔아? 이건 국제화 세계화 아니지. 이 소리가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그대로 말로 해주자. 그때 당시 일본인, 중국인, 영어권 3개국 해야 됩니다.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한 국가당 몇 문장 써야 되나? 20문장. 60문장을 만들어서 머리에 담는데 한 달 만에 다 들어온 거예요. 옳거니 이거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일본이 딱 나타나다 그러면 티가 나요. 우리하고 조금 달라.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더니 고자이마스, 이라사이마세. 그러면 이분이 온몸을 떨고도 와요. 너무 반갑게. 미국인들은요, 유럽인들은 티 문화예요. 10,000원짜리 내고 2,000원 제일 비쌌는데 그거 드시고 8,000원 팁이에요. 배보다 배가 부족하죠. 이런 일들이 여기서 시작돼요.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게요,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수도 없이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딱 댔을 때 호록 정문이에요. 회장님이 거기 내리시는 줄 전 몰랐어요. 목숨 걸고 말려 경비하시더니 5분이 안 왔어요. 5분에 회장님 내리시고 양쪽 들어가 오신 이사님들 인사하시고 모시고 들어가죠. 그 자리에 제가 된 거예요. 오늘부터 자꾸 안 말리고 와서 뭔가 도와줘. 알고 보니 회장님 회의 시간에 그 젊은 사람이 먹고 살겠다는데 좀 나도 일찍 들어가잖아. 이 한마디에 담당자들이 와서 다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평도 갔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일주일 못 왔어요. 전화 온 데가 어디냐면 회장님이십. 이유는 왜 안 나오냐? 회장님은 궁금해 하신다. 뭔 일이 있느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얘기했죠. 저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미국 부부가 오셨어요. 팁 6,000원 주셨어요. 이분들이 뭘 드셨냐면 그 야채 토스트 드시고 소스 치즈 말래요. 다 알아들었죠. 팁 6,000원 주고 가시다가 봉투를 내밀어요. 10만 원 더 넣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렇게 길에서 맛있게 서비스로 처음이니 우리 둘이 상했으니까 받아라. 그래서 이제 받았죠. 명함도 줘요. 우리 주에 오면 꼭 전화 달라. 알고 보니까 식사 때지만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대요. 미국의 철강회사 일하는 회장님 부부였어요.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아침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뛰니까 출근하기 전에 잠을 좀 자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내가 붙잡고 제발 잠 좀 자고 나가래. 근데 왜 안 피곤할까 봤더니 여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미쳤더라고요. 자, 우리 대표님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출근하실 때 소풍하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일찍 출근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SBS에서 다큐를 찍겠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살이 너무 심해서 사장님 한번 게스트로 다큐를 찍고 싶대요. 그래서 일주일 찍었어요. 20분 나가는데 전화가 빗발칩니다. 방송국 전화해서 이제 알고 전화한 거죠. 지금도 생생해요. 울산의 기업 총수님 회장님이 여성분이신데 IMF로 인해서 회사가 풍지박산 나서 자녀들 몰래 그 부산에 있는 모든 재산 다 갖다 뒀는데 해결이 안 됐대요. 너무 미안해서 자살 시도 2번 했대요. 근데 해결 안 돼서 마지막으로 회장실 들어가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3번째 작업을 하다가 TV 켜져 있는데 제가 나와서 끝까지 봤대요. 이분 얘기는 이겁니다. 30분 동안 함께 울면서 들었어요. 김석봉 씨 고마워. 나 살려줘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야. 당신도 사는데 내가 뭐라. 결국은 이분이 자살을 놓고 다시 삶을 시작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프로를 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 오뚜기 지금 회장님, 하명임 회장님, 사장님 때 이걸 보시고 직원 내려보냈고 못 쓰는지 확인하니까 저는 다 오뚜기 그거만 썼어요. 이유는 정직하게 만들고 싸요. 그런데 이 회장님 보고 들어가니까 김석봉 씨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우리도 도와드리자. 한 달 거 미리 보내드려라. 그 다음날도 보내드려라. 해서 1년, 2년 넘게 제가 프랜차이즈 돈도 안 되는 프랜차이즈를 했지만 그날부터 끊었어요.
이제 더 안 받을게요. 프랜차이즈 열어요. 하면서 이거 뉴스인데요. 그냥 한번 찾아서 좀 읽는 걸로. 네. 곳곳에 전 세계 가입을 다 들어갔습니다. 일본 가지분인데 대한항공 비즈니스석과 1등석만 들어가는 건데 이걸 들고 외국인 일본인들이 호텔 잡아서 오셔서 8시 전에 나와가지고 드시고 싸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몰라다가 총집인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이런 고객이 늘고 있다고. 호주입니다. 4년 전에 줬는데 줄 서서 대기하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일 인기 좋은 소불고기. 한국 이름이죠. 이분이 한국은 백종원, 이분은 호주분인데 200개 브랜드가 넘는데 딱 3개만 공개했는데 저희가 선택됐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지금 소문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하루하루 벅찬 순간들이 오늘의 석봉서스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죠. 고객님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쓴 것 같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비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비전 하나는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국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봤고 해외 시장에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걸 좀 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불러서 거침없이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참 훌쩍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사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 대표님들과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요구합니다. 우리 대표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가슴 뛰는 미래는 무엇인지, 꿈은 어떻게 장착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거고요. 이거는 빼는 거 아닙니까? 정상키로서 다 왔습니다. 이 세 개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전체 준비! 시작!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꼭 해낼 거야. 나는 꼭 해낼 거야. 네. 요건 이렇게 좀 하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나눴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은 없는 걸로.